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개정안, 이게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법사위로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특별법 합의 정신을 망각한 의회 폭거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왜 이걸 단독 처리했는지 야당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맹성규 의원.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일단 개정안 내용이 어떤 건지 핵심 내용을 좀 간략히 좀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세 사기 특별법은 재작년 말부터 이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전세 사기가 작년도에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몇 분의 희생자분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작년 5월 말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무이자 대출,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 청구권, 예. 우선 매입권, 예. 그다음에 이제 LH가 우선 매입하게 되면 그 주택에 살 수 있는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부족하다. 이게 아마 효과가 거의 생각대로 안 나올 거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다른 유형의 사기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피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규모를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 문제 등의 이유로 해서 선구제 후 구상이라는 방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선구제 후 구상이라는 방안은 일단 공공기관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전세자금 반환 청구권을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금액에서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돌려주고요. 보증금 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증금을 대통령령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돌려주고 예.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예. 그런 방안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해서 선구제 후 보상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것 외에도 신탁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기가 그 권리를 신탁 회사에 넘깁니다. 네. 넘기면서 동시에 임차인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이 잘 되면 좋은데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결국에는 임대인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기인데 그런 사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세와 수도세가 체납이 되니까 예, 끊어버려요. 예, 예. 그러면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 관리를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주자 하는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핵심적인 내용은 보증금을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사기당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걸 이제 보장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례마다 다 다른데요. 예. 이제 100%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임차인에 앞서서 선순위 금융기관이 1순위나 2순위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재당권 설정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런 경우를 포함을 해서 예. 대통령령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예.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를 보면 이분들이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최소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최우선 변제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소액 임차인 범위의 30% 정도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의 기준이고 한 2,800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 그 이상은 인정을 해 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예. 내가 빌라에 1억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갔는데 예. 사기를 당했어요. 예. 근데
그 선순위로 은행이나 이런 데가 이미 저당 잡아놓은 데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3천만 원은 예, 3천만 원 돌려받을 수 정도는 있게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를 우선적으로 예, 예. 평가 왜냐하면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령을 정해서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건데요. 예. 채권 관계에 대한 권리 관계에 대한 평가니까 아마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다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여당하고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는 주된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예. 일단 사적 피해를 왜 국민의 열세로 직접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점은 이제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사회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5월 말에 법안을 만들 때도 갑론을박의 논의가 있었지만 예. 저희가 왜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우선 저희 사회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예. 최우선 변제금 제도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예. 설명드리는 건데요. 예. 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일정 부분 보호해 주는 거 30% 정도인데요. 그다음에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내가 보증보험을 들면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당연히 그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 정도면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를 받는데 어느 이제 피해자가 1차 계약을 할 때는 7,2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분은 이제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계약할 때는 9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터졌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그러니까 거래를 중개하는 데서도 정보 제공이 정확하게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사적 잔치니까 개인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기에는 이 사회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례가 이제 하나의 전례가 되면 예, 이른바 다중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 많잖아요. 여기도 다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판단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집에 사는 문제, 먹고 먹으면서 집에 사는 문제는 의식주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거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사기를 치는 거 그렇죠. 그게 과연 같을 수 그래서 있겠습니까? 투자나 이런 과정에서 사기를 예, 당한 그렇습니다. 거는 질이 다르다. 예, 저희들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알겠습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략 집계하면 10,000명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예. 12월 19일 기준으로 예. 12,000여 명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 한 10,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그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에 들어가면 예. 그 사람들이 모두 그 선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피해자들이 선택지를 넓혀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무조건 100% 다 선구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내가 사기당한 집을 나 저거 매입하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나 저 매입은 내가 능력도 안 되고 하니 LH가 매입을 하되 한 20년 정도 장기 임대를 하게 해도 이렇게 그런 방안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야 나 이거 저 다 싫고 그냥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면 나 그거 가지고 다른 집을 살래. 그래서 그 방안도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무이자 대출 그리고 2억 4천까지는 1.2%에서 2.1%까지 저리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를 그렇습니다. 한 거다. 그런데 예. 선택지에 추가를 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제 절차 가장 단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다른
이제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 개정안을 준비할 때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는 계산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계산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이제 전체 피해자 중에 예. 3억 미만인 피해자들이 97%입니다.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이분들이 모든 분들이 10,000명 정도 지금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나 지금 그냥 우선 변제를 해줘, 선구제를 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한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 3천 잡으면 30% 잡으면 4천 4천억, 잡고 예. 10,000명 곱하기 10,000명이니까 4천. 4천 정도. 그 정도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럼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고 뭐 퍼주기다, 돈이 어딨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돈이 21조가 있어요. 예. 21조 중에서 그 사업에 따라서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예.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20% 정도 내에서 변경해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 변경안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자, 저희가 4천억을 선구제 해드렸다고 해서 그 돈이 다 소진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채권을 통해서 회수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전액 회수된다는 전액 회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지만 그 공공기관이 회수하는 회수력하고 예. 개인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개인을 피해를 회복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예. 다른 선택지를 시행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선구제의 권리를 예. 행사해서 보호를 받게 되면 예. 이제 권리를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권리를 넘겨주게 되는 주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동시에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애당초 여야 합의 처리될 때 이건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유형의 사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연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합의 처리가 유감스럽게도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의원님도 국토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형편을 좀 아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정부가 엄살을 피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정부도 이제 어떤 일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국토부에서 한 30여 년 근무하다가 국회에 와서 네. 제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0년을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그냥 낮게 저공 비행을 하다가 땅에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정부가 일은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그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정부 여당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실질적인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아니 사회나 정부가 할 일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야 합의 처리를 할 때 예. 일단 시행을 하고 급하니까 혹시 나중에 보완 입법을 또 하자 혹시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예. 6개월 정부로부터 평가 시행 결과를 보고 받고 예. 그 내용을 보완 입법할 것은 보완하자. 시행 6개월 동안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 보완하자. 결과 보고 다시 보완 입법하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 법이 시행되고 나서 피해 단체를 와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지수는 많은데 도움되는 것이 없다. 네.
이게 100분의 1 법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그런 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기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용 제도적으로 좀 더 바꾸는 안, 그리고 또 다른 의원께서는 선보상 후 구제 그리고 신탁 사기 등이 들어가는 내용은 안을 두 가지를 같이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12월에 논의가 됐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입법 절차를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 그렇습니다. 법사위로 넘어갔고, 근데 법사위에서 이게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예, 지금 저희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정부 여당에 지금 요청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자. 근데 아무튼 법사에서 그 통과가 안 되면 예, 60일 지나면 예. 다시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로 바로 직회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60일 걸리죠. 예. 그럼 본회의로 직회하면 바로 거기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회의로 일단 예. 저희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60일 동안은 예. 정부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고요. 안 되면 안 되면 예. 저희가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국회의장께서 아마 30일 정도 숙려 기간을 두실 수도 있다. 그러면 토탈 생각합니다. 최소로 잡아도 석 달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건데. 최대 90일이고요. 네. 최소 60일이죠. 아무튼. 숙려. 예. 근데 지금 까딱하면 지금 총선을 지나버릴 가능성인데 이러면 그 21대 국회 임기 끝나고 이거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당은 네. 이번 임기 내에 네.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부 여당을 적극 설득하고요. 예.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월에 지금 다 선거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맞긴 한데요. 예. 과거의 전례를 봐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